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1차 함수의 그래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두 개의 점이 정해지면 하나의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점 이외에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이 또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여러 직선을 상상해 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은 제각각 기울어진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보아하니 가로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진 정도, 즉 반시계 방향의 각도를 측정할 경우 각 직선들의 기울기는 단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군요. 여기서 우리는 직선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한 점과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면서 다음과 같은 교통 표지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왼쪽 표지판은 내리막길을, 오른쪽 표지판은 오르막길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군요. 도대체 10%는 어느 정도의 경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경사도란 도로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의 비율 또는 그 비율을 100분위로 나타낸 값을 뜻하며 경사도가 10%라는 말은 수평거리가 100m일 때 수직 높이가 10m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함수식에서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일이 단위를 써 주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단위가 정해지면 두 변수 x, y에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할 수 없거든요. 퍼센트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1차 함수를 표현하는 그래프, 즉 직선의 기울기를 퍼센트 단위 없이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직선 위에 두 점을 기준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밑변의 길이, 즉 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직선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두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직선의 기울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보는 바와 같이 한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수평거리와 수직 높이의 비율은 모두 같습니다. 즉, 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기울기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의 직선으로부터 도출된 직각삼각형이 모두 닮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고로 도형의 닮음은 9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해하다고요? 실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마이너스 1,1, 1,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입니다. 이해되시죠?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위쪽 예시와 함께 기울기의 정의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뺄셈식의 값을 각각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라고 표현했냐고요? 이것은 점 x1, y1이 점 x2, y2로 이동했을 때 x좌표와 y좌표의 값이 각각 x2-x1과 y2-y1만큼씩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 마이너스 1,1이 점 1,4로 이동했을 때 점 마이너스 1,1의 x좌표와 y좌표의 값은 각각 두 좌표의 차이인 2와 3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참고로 두 점 중 어느 것을 x1, y1 또는 x2, y2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울기를 계산할 때에는 분모와 분자의 x좌표와 y좌표의 순서는
반드시 통일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값인지 확실히 아셨나요?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하면 1차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 경향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독립변수 x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y의 변화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일 경우 독립변수 x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y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즉 기울기가 플러스 2일 경우 x좌표가 1만큼 증가하면 y좌표는 2만큼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경우 x좌표가 1만큼 증가하면 y좌표는 2만큼 감소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그림과 함께 직선의 증가와 감소 경향을 차근차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울기의 값이 양수이면 증가하는 직선, 그리고 음수이면 감소하는 직선이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아니, 두 점의 좌표가 없는데 어떻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어진 함수식으로부터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식에 임의의 독립변수 x값만 대입하면 손쉽게 함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식에 각각 x는 0, x는 1을 대입하여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계산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이제 도출한 두 점으로부터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기울기의 정의도 함께 써놓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계산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울기의 값과 함수식을 비교해 보면서 기울기의 값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성을 찾으셨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직선의 기울기는 모두 함수식의 1차항 x의 계수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해당하므로 지금은 그냥 1차 함수식 x의 계수가 직선의 기울기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x는 0을 대입한 값, 즉 상수항 b가 바로 y 절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울기와 함께 그것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와 y절편.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는 a이며 y절편은 상수항 b입니다. 더불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 그래프를 지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x1, y1과 x2, y2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1차 함수의 기울기와 y절편을 알고 있으면 1차 함수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울기와 y절편을 활용하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그래프로부터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찾은 후 기울기의 정의에 맞춰 계산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기울기의 부호를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즉 1번과 같이 우하향 직선의 경우 기울기의 값에 음의 부호를 붙여줘야 한다는 말이죠.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울기의 부호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이므로 가급적이면 기울기의 정의로부터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라는 사실로부터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울기 a가 양수이면 우상향 직선으로, 음수이면 우하향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더불어 y절편이 양수이면 함수의 그래프는 y축의 양의 부분과 교차하며 음수이면 y축의 음의 부분과 교차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를 좌표평면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그림과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1차 함수식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친 김에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볼까요? 여러분, 앞서 x, y 절편을 활용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 도출된 두 함수의 x, y 절편을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두 점을 찾아 서로 이은 후 그래프를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과 함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선을 결정하는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한 점과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번엔 한 점과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생각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먼저 기울기가 플러스 2이고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울기의 값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시죠?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점 x1, y1과 x2, y2에 대하여 뺄셈씩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의 값을 각각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점 x1, y1이 점 x2, y2로 이동했을 때 x좌표와 y좌표의 값이 각각 x2 빼기 x1과 y2 빼기 y1만큼씩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에서는 오른쪽과 위쪽 방향을 증가하는 방향, 왼쪽과 아래쪽 방향을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일컫습니다. 더불어 증가는 플러스 값으로, 감소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2라는 말은 그 점의 x좌표가 1만큼 증가하며 y좌표가 2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그 점의 x좌표가 1만큼 증가하면 y좌표는 2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래 그림은 이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점에 이동하는 화살표의 방향으로부터 좌표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만약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울기의 정의를 되새기면서 천천히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울기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 점과 기울기의 값으로부터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주어진 한 점을 기울기 값에 맞춰, 즉 x좌표를 1만큼, y좌표를 기울기의 값만큼 평행 이동하면 손쉽게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직선으로 이으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끝까지 공부한 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내친 김에 함수식도 찾아볼까요? 일단 1번과 2번의 함수식을 각각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아봅시다. 문제에서 기울기가 각각 3, 마이너스 2라고 했으므로 a는 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이제 직선이 지나는 점을 함수식에 대입하여 b와 b-의 값을 찾으면 게임 끝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수식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쫄지는 마세요. 기본 개념, 즉 1차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꼴,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 x절편, y절편, 직선의 결정 조건,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 다양한 1차 함수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정비례 함수 y는 ax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비례 함수 y는 ax의 성질을 떠올리면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번의 경우 a가 0보다 크다일 때와 a가 0보다 작다일 때로 구분하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임의의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 플러스 b-가 서로 평행 또는 일치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행, 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일치,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두 직선의 위치관계.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서로 다를 때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를 경우 두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즉 평행합니다. 또한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 모두 같을 경우 두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납니다. 즉 두 직선은 일치하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직선에 대한 평행과 일치 조건입니다. 이해되시죠? 가끔 학생들이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으면 모두 평행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거든요. 평행과 일치는 명백히 다른 용어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두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평면상의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y절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교차한다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직선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 플러스 b-의 위치관계. 1번 a와 a-가 다를 때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교차. 2번
A와 A' 가 같고 B와 B' 가 다를 때 두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평행. 3번 A와 A' 가 같고 B와 B' 가 같을 때 두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납니다. 일치.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평행한 두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두 직선이 반드시 평행한 것은 아닙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포함하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많은 학생들이 1차 함수의 증가와 감소 경향을 어려워하는데요. 기울기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잘 확인하면 손쉽게 1차 함수의 증가, 감소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증가의 방향은 오른쪽과 위쪽 방향을 의미하며 그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반면에 감소의 방향은 왼쪽과 아래쪽 방향을 의미하며 그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1차 함수식의 작성 및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모두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혹여 개념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1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함수를 찾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 즉 우상향 직선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1번에 해당하는 함수는 가다 마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함수를 찾으라는 말은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즉 우하향 직선을 찾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네, 맞아요. 2번에 해당하는 함수는 나와 라입니다. 어렵지 않죠? 3번에서 그래프가 가장 가파르게 그려지는 함수를 찾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함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에 해당하는 함수는 라입니다. 마찬가지로 4번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게 그려지는 함수를 찾으라는 말은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함수를 찾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4번에 해당하는 함수는 나입니다. 마지막 5번 그래프가 평행한 함수끼리 짝지어 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울기가 서로 같은 함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평행한 조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한다는 것. 잠깐, 1차 함수에서 y절편이 상수항의 값과 같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서로 평행한 함수는 다와 마입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다고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풀어보셨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는 우상향, 즉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맞죠? 2번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함수는 기울기가 음수인 함수로서 우하향, 즉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1번에 해당하는 직선은 nk이며 2번에 해당하는 직선은 lm입니다. 쉽죠? 3번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함수는 보기 중 가장 가파르게 그려진 직선이며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함수는 보기 중 가장 완만하게 그려진 직선입니다. 따라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함수는 L이며 가장 작은 함수는 M입니다. 4번의 경우는 3번과 조금 다릅니다. 즉 기울기의 절대값이 아닌 부호를 기준으로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양수이고 그래프가 가파르게 그려질 경우 기울기의 값은 크겠지만
기울기가 음수이고 그래프가 가파르게 그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기울기의 값은 아주 작아집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모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울기의 정의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4번, 기울기의 값이 가장 작은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L입니다. 5번의 경우에는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서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상향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이며 우하향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더불어 그래프가 y축의 양의 방향과 만날 경우 y절편은 양수가 되며 y축의 음의 방향과 만날 경우 y절편은 음수가 됩니다. 네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번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가 서로 같은 함수는 바로 L과 N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경우는 조금 어렵네요. 일단 x값이 증가할 경우 y값이 감소하는 함수는 우하향 직선인 L과 M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x값이 증가한 만큼 y값이 감소하는 함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x값이 증가한 만큼 y값이 감소하는 함수라.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어렵나요? 이럴 땐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x값이 증가한 만큼 y값이 감소하는 함수라는 것. 즉, 예를 들어 x값이 1만큼 증가하면 y값은 1만큼 감소하는 함수. 또는 x값이 2만큼 증가하면 y값은 2만큼 감소. x값이 3만큼 증가하면 y값은 3만큼 감소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를 찾으란 말입니다. 보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는 m뿐입니다. 만약 x값이 증가한 만큼 y값도 똑같이 증가하는 함수를 찾으라고 했다면 기울기가 1인 함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나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고 1차 함수를 끝까지 배우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는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7번은 좀 쉽네요. 평행한 두 함수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함수를 말합니다. 즉 기울기가 2로 같은 함수 n과 k가 바로 평행한 두 함수입니다. 그렇죠?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개념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3x 플러스 6에 대하여 1번 x값이 8만큼 증가할 경우 y값의 증가량은 얼마일까? 2번 x값이 마이너스 12만큼 증가할 경우 y값의 증가량은 얼마일까? 이제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를 살펴보십시오. 어떠세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3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x값이 8만큼 증가했다고 했으므로 기울기 3과 x의 증가량 8을 기울기의 정의에 대입하면 손쉽게 y값의 증가량이 나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증가량의 값이 음수일 경우 감소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일 경우 감소량이 3이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만하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부여 화면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1차 함수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다음 물음에 답해보면서 1차 함수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설이는 기본요금이 월 10,000원이고 통화 1분당 80원씩 추가되는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은설이가 지불해야 하는 휴대폰 요금이 총 2만원이라면 은설이가 한 달 동안 통화한 시간은 몇 분일까요? 단, 휴대폰 요금은 기본 요금과 통화 요금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째, 우리는 변수를 찾아야 합니다. 즉,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변화하는 양을 찾아 두 변수 xy로 놓자는 말이죠. 내용을 보아하니 먼저 변화하는 값은 은설이가 한 달 동안 통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 은설이가 지불해야 하는 월 휴대폰 요금이 결정되는군요. 즉 독립변수 x로 은설이가 한 달 동안 통화한 시간을, 그리고 종속변수 y로 월 휴대폰 요금을 놓을 수 있겠네요. 이제 두 변수 xy의 관계식, 즉 함수식을 작성하면 게임 끝입니다. 문제에서 통화 1분당 8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고 했으므로 은설이가 통화한 시간이 x분이라면 통화량에 따라 발생한 요금, 즉 통화요금은 80x원이 될 것입니다. 맞죠? 여기에 기본요금 10,000원을 합하면 이번 달 은설이가 지불해야 하는 휴대폰 요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변수 xy의 관계식은 바로 y는 80x 플러스 10,000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문제에서 은설이가 지불해야 하는 휴대폰 요금이 2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함수값 2만, 즉 y값에 2만을 대입한 후 이에 대응하는 독립변수 x를 구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은설이가 한 달 동안 통화한 시간은 250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50분을 통화했을 때 휴대폰 요금이 정말 20,000원이 나오는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1분당 80원의 통화요금이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250분을 통화했다면 추가되는 요금은 80원 곱하기 250분입니다. 즉 1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요금 10,000원을 더하면 총 휴대폰 요금은 20,000원이 될 것입니다. 즉 은설이의 통화 시간은 250분이 맞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1차 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문제 내용으로부터 변화하는 두 양을 찾아 변수 xy로 놓습니다. 둘째, 두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1차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꼴로 표현합니다. 셋째, 함수값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값을 찾습니다. 넷째, 구한 값이 문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1차 함수의 응용 문제 풀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즉 1차 함수를 활용한 문제가 나올 경우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대륙권의 기온이 지면으로부터 1km 높아질 때마다 6.5도씩 낮아진다고 했으므로 Xk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6.5x 도씨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지면의 온도가 20도씨라고 했으므로 Xkm 상공의 온도는 바로 20-6.5x 도씨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에서 Xkm 상공의 기온을 Y도씨라고 했으므로 1번 두 변수 XY에 대한 함수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2번 해발고도 6km의 상공에서의 기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고도가 독립변수 X값이므로 우리는 함수식 Y는 20-6.5X에 X는 6을 대입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보는 바와 같이 함수식 Y는 20-6.5X에 X 이퀄 6을 대입하면 Y값은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즉 해발고도 6km 상공의 기온은 마이너스 19도씨입니다. 3번의 경우는 반대군요. 기온이 마이너스 32도씨인 지점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번엔 함수값 y에 마이너스 32를 대입하여 이에 대응하는 독립변수 x의 값을 구하면 게임 끝. 즉 함수식 y는 20-6.5x에 y는 마이너스 32를 대입하여 x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x의 값은 바로 8입니다. 즉 기온이 마이너스 32도씨인
지점의 높이는 해발 8km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검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1차 함수의 응용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면은 연습장을 꺼내서 직접 수식을 써내려가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